여러분 혹시 바나나가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과일이라는 이유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에 바나나를 자주 드시는데 사실 몸에 암덩이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그럼 대체 바나나가 왜 건강에 안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효능을 막연히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대충 몸에 좋은 건 알았는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니 놀라지 않으셨나요? 한국인은 10명 중 5명이나 불안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발병률 1위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너무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아가야겠지만 집에서 바나나를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치매와 암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최악의 궁합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텐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다시는 같이 안 드시게 될 겁니다. 마트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목막힘도 없이 달달해서 환상의 궁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고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걸 방지해줍니다. 또한 바나나와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점 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우리 몸에는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분해해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소화되는데요. 바나나를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나나의 섬유소 성분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고 장 속에서는 가스가 발생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우유까지 먹는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되어 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게 되고 피로감과 무기력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막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말고 저희 아버지처럼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꼭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과일을 더 간편하게 자주 먹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고 말리다 보니 수분이 날아가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하고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내는데요.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말린 바나나를 간식으로 자주 드시며 일반 바나나를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과연 말린 과일들이 생과일만큼 건강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도 열량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생 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코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요.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생바나나 5개 분량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말린 과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달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설탕이 범벅된 말린 과일을 자주 드시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고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암 발병률을 높이게 되고 기억력을 감퇴시켜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을 짧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음식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은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아 그대로 혈액 속에 남게 되어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린 과일이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니 꼭 끝까지 보셔서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설탕뿐만 아니라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려고 색소를 첨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방부제를 넣는 등 많은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말린 과일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과자보다 안 좋은 음식이라며 되도록이면 생과일을 먹는 게 최고라고 조언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그래도 과일이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며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셨는데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니 놀라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아침에 밥 대신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암덩어리를 만들고 있던 건데요. 실제로 두 음식 자체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긴 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줍니다. 바나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기는 변비도 예방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 피로감, 무력감, 설사, 구토 등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를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지만 오히려 신장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니 두 음식은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했던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시는데
혹시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바나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쉽고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자주 간식으로 드시는데요. 견과류가 바나나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정신 건강에 이롭기 때문인데요. 앞서 바나나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풍부해 우울증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류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견과류가 우울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밝혀진 만큼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을 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바나나와 최악과 최고의 궁합을 알아봤으니 이제 어떤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갈변된 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었다고 구매하지 않거나 노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달달한 맛이 적고 영양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노란색 바나나만 드시는데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굉장한 효능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영국 옥스포드대의 연구에 의하면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하니 암 발생률이 60% 이상 감소하고 소화기관의 염증 발생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팀은 하루 권장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만 적정량 섭취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0%까지 증가시킨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가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가 아무리 건강에 좋더라도 어디까지나 노란색 바나나에 비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실 때는 다른 과일과 꿀을 함께 넣어 주스로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연히 맛이 없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던 초록색 바나나를 오늘부터는 한 번씩 사서 드셔보시거나 가족에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전에 무언가 먹으면 체하거나 속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경기 전에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 후에는 소염제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음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셨지만 설탕과 액상과당 등 인공 항료가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음료 대신 바나나를 먹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나에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당분을 많이 함유해 단기간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고 무엇보다 인공 첨가제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보다 건강에 이롭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운동 중 바나나를 섭취하는 게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혀냈는데요. 걷기나 스포츠 등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력을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바나나를 먹는 것이 염증을 줄이고 천연 소염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최대치로 누리고 싶다면 운동 전이나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처럼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 저녁보단 아침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기 때문에 덜 익은 채소나 과일을 함께 보관하면 빠르게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숙성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더욱 빠르게 물러지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에는 우유, 고구마, 말린 바나나가 있었고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